어차피 잘못돼가지고 배당이 되면 1순위 우선수익권자한테 제일 먼저 배당이 될 거고, 우선수익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익자한테 바로 배당이 될 텐데, 당신이 그 수익의 1순위 근질권자니까 제일 1순위로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라고 꼬드겨요. 게다가 신탁의 우선수익권자가 되면 신탁 계약의 의무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의 1순위 근질권자가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의뢰인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자신이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우선수익자니까 담보 설정을 잘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대뜸 담보신탁은 근저당권하고 유사한 신탁상품이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니까 그 뒤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줘도 되겠죠? 라고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초의 고민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 해주시면 안 된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신탁업계에서 담보신탁을 설명하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근저당권과 유사한 신탁상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이 본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탁의 우선수익권이라고 하는 건요, 신탁 안에서 우선수익권이에요. 신탁이라는 건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서 그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권을 가지시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근저당권이 없거나 뒤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는 근저당권처럼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있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뒤틀리는 거예요.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똑같아요. 지금 이제 도표가 나갈 텐데,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런 게 한 케이스가 있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근저당권은 없어요. 그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때 근저당권은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후에 근저당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근저당권은 똑같이 1순위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신탁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서 신탁 계약으로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탁 안에서의 수익을 1순위로 교부받는 권리가 우선수익권에 불과한 거예요. 근저당권이 아니라니까요. 넘겨받은 소유권의 범위 안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도표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이 설정이 됐어요. 즉 신탁이 설정됐다는 건 뭐 담보신탁이든 뭐든 간에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됐다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즉 신탁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신탁이 됐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은 여전히 딸려가겠죠. 자, 그 다음 도표를 볼게요. 신탁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자, 신탁이 돼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뭐 그게 담보신탁이든 무슨 신탁이든 상관이 없어요. 신탁이 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근저당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근저당권이잖아요. 즉 1순위 근저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순위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으로서 최선순위의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신탁을 했고요, 특히나 부동산 담보신탁을 했고 그 부동산 담보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졌잖아요. 맞아요. 누가 뭐래요? 소유권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즉 소유권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인 거지, 근저당권자한테 무슨 수로 대항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신탁은 갑구에 표시되죠. 자, 근저당권은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담보물권, 즉 제한물권이니까 을구에 표시되잖아요. 을구가 대빵 아니에요? 아무리 소유권을 근저당권 이전에 이전을 했고 신탁을 했고, 그것도 담보신탁이고 담보신탁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소유권이 이전된 그 소유권 안에서의 1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저당권은 소유권 전에 설정된
설정되나 이후에 설정되나 소유권에 앞서잖아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드렸더니 처음에 그 의뢰인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어요. 신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생각해 보시라. 당신이 갖고 있는 1순위 우선수익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유권이 이전된 그 소유권 안에서의 수익권이다라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나를 속여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후순위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탁 이후의 근저당권은 다 선순위 근저당권이에요. 절대로 설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신탁업계에서 신탁의 우선수익권자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속이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출금융기관과 같이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속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우선수익권자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는, 즉 신탁이 생소한 법인들이 우선수익권자가 되려고 하면은 속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담보신탁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는 거랑 우선수익권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즉 우선수익자가 아무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 상태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 수익권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잘못돼가지고 배당이 되면 1순위 우선수익권자한테 제일 먼저 배당이 될 거고 우선수익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익자한테 바로 배당이 될 텐데 당신이 그 수익의 1순위 근질권자니까 제일 1순위로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라고 꼬드겨요. 게다가 신탁의 우선수익권자가 되면 신탁 계약의 의무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에 1순위 근질권자가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탁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도 파산이 나더라도요 신탁 재산이 절연된다는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에요. 즉 우선 수익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도 파산이 나더라도요 신탁 재산이 파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도 파산이 나더라도 우선 수익권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우선 수익을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의 근질권자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일 때는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자나 수익의 1순위 근질권자는 아무 상관없이 배당 순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도 파산이 나면요 나의 근질권은 신탁 재산에 설정된 게 아니라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에 설정된 거잖아요. 그 수익권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도 파산이 난 수익권의 근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의 근질권자는 정상적일 때는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랑 동일하지만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도 파산이 나면 바로 부도 파산된 재산의 근질권이 설정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배당금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탁의 우선수익권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출금융기관이 수익권의 근질권자가 아닌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려는 분들은 수익권의 1순위 근질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려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